자, 앞 시간까지 우리가 이 벡터에 대해서 벡터의 합, 벡터의 합은 평행사변형으로 이렇게 나왔고, 이제 벡터의 실수배는 이 벡터 v가 있을 때 그것의 a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벡터의 내적을 알아봤고, 그 다음에 행렬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벡터에 대해서 마지막 연산으로 벡터의 외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이 벡터 작용점이 P인 이 벡터 V와 이 W가 이렇게 있는데, 이 그림과 같이 V와 W가 1차 종속일 때, V와 W가 1차 종속이 아닐 때, 1차 독립일 때, 1차 종속이면 두 벡터가 이 P점을 지나는 한 직선 안에 다 놓여 있게 되는데, 그게 아닐 때, 그러면 이 두 벡터가 평행사변형을 만들죠. 그래서 이 평면을 만드는데, 이 평행사변형과 이제 작용점이 P인 벡터 중에서 직교하는 단위 벡터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가 단위 벡터니까 크기가 1인 벡터, 이게 이걸 수도 있고, 또 이제 반대로 가는 벡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이 평행사변형에 직교하죠. 그리고 이때 단위 벡터라고 그랬으니까 이때 n2는 n1의 마이너스 1배입니다. 자, 우리가 이 그림에서 우리가 이제 벡터의 외적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V하고 W가 이 벡터이면 우리가 V 곱하기 W라고 하겠는데, 이것을 이제 V와 W의 외적이라고 부르겠는데, 이거는 자, 이 0벡터 어느 경우냐면 V와 W가 1차 종속일 때, 1차 종속일 때는 0벡터라고 정의를 하고, 1차 종속이 아니면 위의 그림처럼 V와 W가 평행사변형을 만듭니다. 네, 1차 독립일 때. 이것을 칸이 조금, 네. 자,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V의 크기 곱하기 W의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 자, 이게 크기이고 여기 n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지금 여기를 조금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세타는 V와 W 이것의 사이각의 크기고, 사이각 크기이고, n은 이제 V와 W의 직교하는 단위 벡터는 앞에서 본 것처럼 그 두 개가 있습니다. 단위 벡터인데, 그런데 우리가 행렬식 V, W, N 이게 0보다 큰 거, 그거는 두 벡터 중에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는 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것인 단위 벡터를 우리가 n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의로부터 이제 V와 W가 만약에 1차 종속이면 그러면
여기서 V가 이럴 때 W가 V와 이제 이 벡터와 같은 방향이거나 뭐 반대 방향에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V 곱하기 W는 우리가 정의에서 0벡터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만약에 V와 W가 1차 독립인 경우는, 1차 독립일 때는 위에서 이제 V하고 W가 이렇게 있으면 1차 독립이기 때문에 V와 W가 평행사변형을 만듭니다. 그럴 때 여기에 사이각이 세타인데, 우리가 이럴 때 이 세타는 0보다는 크고 파이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가 0보다 큽니다. 따라서 이거이므로 우리가 V의 크기 곱하기 W의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는 이게 0보다 큰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왼쪽에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생각을 하면 이제 V의 크기가 밑변의 크기고 W의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가 이 높이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저 평행사변형의 이 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 우리가 n이 여기에 직각이고 여기가 직각이고, 오른손 법칙 V에서 W 할 때 n, 자, 이 n이 단위 벡터일 때 우리가 V 곱하기 W, 이게 이제 V의 크기 곱하기 W의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n이었는데, 자, 이게 바로 n이 바로 방향이죠. 오른손 법칙에 따라서 이 방향을 나타내고, 이게 이제 크기인데 이 벡터의 크기가 위에서처럼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크기인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V와 W가 있을 때 n으로 향하고, 크기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되는 이 V 곱하기 W가 이런 식으로 나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의 외적,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21, 22, 23 이 표준 자이언트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21 곱하기 22는 23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X축과 같은 21이 있고 22가 있으면 이게 직교하니까 이 평행사변형이 정사각형이 되고, 이게 넓이가 1입니다. 그리고 오른손 법칙에 의하면 이게 2, 3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2 곱하기 21 이거는 순서가 바뀌었는데, 오른손 법칙에 의하면 이 반대 방향으로 이게 나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2 곱하기 23은 21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위의 그림에서 가정적으로 2이고 23이 이렇게 있으면 직교하는데, 오른손 법칙에 의하면 21 이게 22와 23의 외적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3 곱하기 21 반대로 되면은 2 마이너스 21임을 여기서 반대로 했을 때 오른손 법칙에 의하면 반대로 가서 이렇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23 곱하기 21
그러면서 2, 3이 있고 그 다음에 2, 1 이게 있으면 오른손 법칙에 의하면 벡터의 외적이 2, 1임을 우리가 2, 2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2, 1 곱하기 2, 3 이거는 마이너스 2, 2임을 이제 오른손 법칙을 이용하면 이렇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벡터의 이제 외적을 정의를 했는데 우리가 벡터의 외적을 우리 앞에서 벡터의 내적에서 봤던 것처럼 벡터의 내적의 성질을 봤는데 벡터의 내적의 성질이 이중선형성 있고 교대성이 있었죠. 이제 벡터의 외적도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리를 보면 이제 벡터 외적의 이중선형성인데 이중선형성 이거는 모든 벡터에 대해서 모든 벡터 u, v, w 이 벡터 이거와 a, b 모든 실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v 곱하기 a, w 더하기 b, u 이거는 a, v 곱하기 w 벡터 더하기 b, v 곱하기 u 벡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성분에 대해서 이렇게 선형성이 있는 거죠. 첫 번째 성분에 대해서도 선형성이 있다. a, w 더하기 u의 b배 이것 곱하기 v 이거는 a배 w 곱하기 v 더하기 b배 u 곱하기 v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중으로 선형성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차근차근 보이면 되는데 왜냐면 가령 먼저 이제 이 첫 번째 식만 한번 보여보겠는데 저것을 뭐 한꺼번에 보일 수도 있지만은 벡터의 합과 실수배를 따로따로 한번 보여보면 먼저 이걸 이제 여기에다가 w의 a배를 하면 이거는 a배 v 곱하기 w 이거임을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자, 이거 왜냐면 만약에 가정하기를 v와 w가 1차 종속인 경우 1차 종속일 때 그러면 이때는 이제 v와 w의 a배도 이제 1차 종속이 됩니다. 이게 1차 종속이므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v 곱하기 w의 a배 이게 1차 종속이니까 이게 0벡터가 되죠. 그런데 이거는 0벡터의 a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v 곱하기 w가 v와 w가 1차 종속이니까 v 곱하기 w가 0벡터가 되죠. 이것을 a배에서 이렇게 a가 앞으로 빠져나옴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종속일 때는 당연히 된다. 그러면 이제 v와 w가 1차 종속이 아닐 때 1차 종속이 아닌 것을 1차 독립이라고 그러죠. 자, 이때 만약에 a가 0이면 그러니까 v 곱하기 w의 a배 이거는 w의 a배가 0이니까 이게 0벡터가 되죠. 이게 0벡터가 되고 그러니까 a가 0이니까 v 곱하기 w의 0배가 0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같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a가 0이 아니라고 가정하자. 실수가 0이 아니면 그러면 이제
v 곱하기 w 이거는 그래서 v의 크기 곱하기 w의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 세타는 v와 w의 사이각일 때 이게 크기이고 방향이 n인 이런 단위 벡터가 존재하죠. 이것은 단위 벡터 n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a가 0보다 큰 경우, a가 0이 아니라서니까 a가 0보다 크면 v 곱하기 w의 a배, 이거는 정의에 의하면 v의 크기 곱하기 w의 a배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것의 n배니까 a가 앞으로, a가 양수고 양수니까 이렇게 바로 빠져나올 수 있죠. v의 크기 w의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 n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뒤에 것이 v 곱하기 w가 돼서 그것의 a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고, 만약에 a가 0보다 작으면, 우리가 0보다 작으면 w가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디터미넌트 앞에 n이 마이너스 n, 앞에 n이 같은 n인데 이게 마이너스 n이 돼야, 여기가 음수니까 여기 또 마이너스를 붙여야 이게 0보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a 앞으로 빠져나오고 디터미넌트 n, v, w 이러니까 이게 0보다 큽니다. 이것이고, 그 다음에 a가 음수니까 이제 v가 이렇게 있고 w가 이렇게 있을 때 그것의 a배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죠. 그러면 여기가 세타였으면, 원래 세타로 주어져 있으면 두 벡터의 사이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인 함수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이게 사인 세타랑 같죠. 사인 함수 그래프가 0부터 파이까지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 값이나 값이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므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면 v 곱하기 w의 a배, 이거는 v의 크기 곱하기 w의 a배의 크기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이제 마이너스 n, 방향이 마이너스 n인데, 이거는 이제 a가 음수니까 a가 빠져나오면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데, 뒤에 사인 파이 마이너스는 사인 세타였고, 이 마이너스는 뒤에 것을 n으로 바꾸어서 하면 이거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a 빠져나오면 뒤에 것이 v 곱하기 w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뭘 증명을 했냐면, 지금 v 곱하기 w의 a배가 v 곱하기 w의 a배임을 증명을 했습니다. 이제 뭘 보일 거냐면, 실수배에 대해서 선형성을 보였는데, 그러면 벡터의 덧셈에 대해서도 선형성이 있다. v 더하기 u. 자, 이것도 성립한다. 이것도 성립함을 우리가 보여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v가 0벡터인 경우, 0벡터인 경우는 우리가 당연히 성립하죠. 이제 v 곱하기 w 더하기 u, 이게 0벡터, 하나가 0벡터니까 이게 0벡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V 더하기 V 곱하기 W 더하기 V 곱하기 U. 이것도 0벡터가 곱해졌으니까 0벡터에서 이게 0벡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당연히 성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가 이제 0벡터가 아닌 경우, 그러면 우리가 V 곱하기 W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V가 0벡터가 아니면 V라는 벡터가 있으면 자 이것에 작용점을 지나고 이 P점을 지나고 여기에 직교하는 이 평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W가 있으면 W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이 작용점 P하고 V의 끝점 W의 끝점을 지나는 평면, 그 평면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평면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두 벡터가 이 평면 안에 포함이 되게 하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V 곱하기 W 그 외적을 찾아야 되는데 이 외적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W를 여기에 이렇게 사용시킨 이 벡터, 이것을 W1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게 직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W1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외적을 할 때 두 벡터가 만드는 평행사변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평행사변형은 이 평면 안에 놓이게 되는데, 이 넓이는 W1과 V가 만드는 그 직사각형 이 넓이와 같게 되죠.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근데 높이에 해당되는 게 W1의 이제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넓이는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W1을 이제 밑에 평면에서 이걸 W2라고 놓으면 이걸 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시킨 겁니다. W2를. 그걸 W2라고 놓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때 이제 V 곱하기 W 이것의 방향은 우리가 오른손 법칙에 의하면 W2 이 방향과 같습니다. 이 방향과 같고, 이제 크기는 두 직선이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인데, 그 넓이는 이제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인데, 이제 높이는 W1의 크기고,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알 수가 있냐면 W2의 크기, 이 외적이 W2의 크기 곱하기 이것의 이제 W의 크기가 아니라 이제 방향이 이 W2의 방향과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V의 크기 배를 하면 이게 V 곱하기 W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적이 방향은 W2 방향이고 크기가 평행사변형의 넓이인데, 평행사변의 넓이가 밑변 곱하기 높이입니다. 그래서 밑변의 높이는 여기에 나오고 높이는 V의 크기로 잡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성립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V 곱하기 W의 외적을 이 두 단계 W를 사형시키고 그 다음 그 사형 벡터를 90도 또 회전시킨 것으로서 얻었는데, 이때 우리가 사형시키는 과정이 벡터의 덧셈에 대해서 우리가 선형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하는 것도 벡터의 덧셈에 대해서 선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V 곱하기 W 더하기 U에 대해서 이것도 선형성이 있어서 값이 어떻게 나냐면 V의 크기에다가 이 W 더하기 U 이 벡터를 사형하고 회전하고 그럼 2가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게 선형성이 있어서 이게 V의 W2 더하기 U2 이렇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거는 V의 크기의 W2 더하기 V의 크기의 U인데 이게 V 곱하기 W고 이게 V 곱하기 U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덧셈에 대해서 벡터의 덧셈에 대해서 여기에서 선형성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식이 증명이 됐는데, 우리가 두 번째 식도 같은 방식으로 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벡터의 외적이 이중 선형적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그 행렬식 할 때 이 행렬식이 교대성이 있었는데, 이 벡터 외적도 교대성이 있습니다. 정리. 벡터 외적의 교대성. 무슨 말이냐면 모든 벡터 V와 W에 대해서 V 곱하기 W 이 벡터는 W 곱하기 V 이것의 마이너스 배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게 교대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V와 W가 1차 종속일 때 1차 종속이면 그러면 V 곱하기 W가 이게 0벡터니까 이게 마이너스 0벡터 같고, 이게 W 곱하기 V도 1차 종속이니까 0벡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V와 W가 1차 독립인 경우, 자, 이때는 우리가 1차 독립일 때는 V 곱하기 W가 이제 V의 크기 곱하기 W의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 세타는 V와 크기의 사이각일 때, 그리고 이제 단위 벡터 N. 이런 단위 벡터가 존재하죠. 이것이 단위 벡터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디터미넌트 VWN은 이게 0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이다. 그러면 우리가 행렬식에서 이제 W하고 N을 바꾸면, W하고 V를 바꾸면 부호가 반대가 되죠. 부호가 바뀌는데, 그런데 이제 N에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붙이면 또 여기 선형성에 의해서 다시 부호가 바뀌어서 이게 0보다 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V하고 W로 순서를 바꿔도 그 사이각은 그대로 사인 세타니까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W 곱하기 V 이거는
W의 크기 곱하기 V의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 그리고 위에서 이게 마이너스 n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잡아빼면 마이너스 W의 크기 V의 크기 사인 세타가 되고 이게 n. 그런데 이 뒷부분이 V 곱하기 W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벡터의 외적의 교대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벡터의 외적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성질을 봤는데 이중선형성이 있고 교대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용을 해서 마치 우리가 행렬식에서 이 행렬식을 성분으로 표현 가능한 것을 여기서도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선형성과 교대성을 이용을 하면 만약에 벡터가 성분으로 V1, V2, V3, W가 W1, W2, W3 이거이면 V 곱하기 W 이것의 성분은 첫 번째 성분은 V2 곱하기 W3 빼기 V3 W2고 두 번째 성분은 V3 W1 빼기 V1 W3이고 세 번째 성분은 V1 W2 빼기 V2 W1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V 곱하기 W는 이제 V가 뭐냐면 V1의 E1배 더하기 E2의 V2배 더하기 E3의 V3배가 되죠. V가 곱하기 W는 E1의 W1배 더하기 E2의 W2배 더하기 E3의 W3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중선형성에 의해서 이걸 다 전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3 곱하기 3이니까 9개의 항이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전개를 했을 때 V1 곱하기 V1 같은 게 나오면 0이라고 그랬으니까 같은 걸 다 빼면 같은 게 3개가 나오니까 이제 6개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한번 해보면 처음에 이제 자 이것이 선택이 됐을 때 이것과 뒤에 것에서 V1은 선택이 되면 0이고 그게 아닌 것은 자 V1 W2 이게 V1 곱하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더하기 V1 W3 이거는 E1 곱하기 E3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에서는 첫 번째 만나면 이게 2 곱하기 2.1 되고 이거하고 세 번째 만나면 2 곱하기 2.3이 됩니다. 더하기 세 번째는 V3 W1 만나면 2.3 곱하기 2.1 더하기 그 다음에 V3 W1 만나면 2.3 곱하기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자 이거는 2, 3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2, 2가 된다고 그랬고 이거는 마이너스 2, 3이고 이거는 2, 1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2, 2고 이거는 마이너스 2, 1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첫 번째 자 2, 1인 거 묶으면 이게 V2 W3 빼기 V3 W2 2, 1이 되고 그 다음에 2, 2로 묶으면
플러스부터 먼저 쓰면 V3W1 빼기 V1W3이 되고, 자, 2, 3으로 묶으면 플러스를 먼저 쓰면 V1W2가 되고 마이너스는 V2W1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VW3 빼기 V3W2, V3W1 빼기 V1W3, V1W2 빼기 V2W1과 같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벡터의 외적을 이렇게 이중선형성과 그 다음에 교대성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 자이언트의 그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게 앞에서 나왔던 행렬식 그것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으면은 우리가 뭘 확인할 수가 있냐면, 이때 이제 V 곱하기 W가 이 항이 나왔는데, 마치 이 행렬식에서는 1, 2, 2, 3 이게 지금 벡터로 썼는데 이 벡터가 나오면 안 되고 이게 이제 성분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근데 이 형태를 보니까 이 형태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성분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 벡터로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서 이제 위에 이것을 이제 밑에처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는 게 이제 행렬식 여기 21, 2, 2, 3 자리에 u가 들어가면 이게 디터미넌트 u v w인데 위에 그 식에 의하면 이게 u v 곱하기 w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로 만약에 v가 1, 0, 2 벡터이고 w가 2, 3, 1 벡터이면 우리가 v 곱하기 w 이걸 성분으로 이제 쓰면 되는데 식이 복잡했는데 그 식을 자 첫 번째 벡터, 두 번째 벡터, 세 번째 이 자이언트로 하고 1, 0, 2로 하고 2, 3, 1. 자, 이 행렬식 구하는 것과 같다. 이 행렬식은 첫 번째 성분 이것으로 묶으면 우리가 그것에 이게 0, 2, 3, 1, 네, 2, 1이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2, 2, 1, 1, 2 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것은 이거는 1, 2, 0, 3 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AD 빼기 BC니까 이거 계산해 보면 0, 1 빼기 2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6이죠. 이게 마이너스 6, 2일에 마이너스 6 빼고, 그 다음에 AD 빼기 BC는 4 빼기 1이니까 3이 되겠습니다. 2, 2의 3배. 그 다음에 AD 빼기 BC는 3 빼기 0이니까 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벡터의 외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벡터의 외적은 두 벡터를 주면 이제 어떤 벡터 값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벡터의 내적은 두 벡터를 주면 어떤 실수 값을 주는 건데 여기서는 어떤 벡터 값을 주는 거다. 그래서 정의는 만약에 두 벡터가 일차 종속이면 0벡터인데 일차 종속이 아니면, 즉 두 벡터가 일차 독립이면, 그러면 두 벡터가 평행사 변형을 이루는데 이제 어떤 벡터를 찾냐면 이 크기가 이 평행사 변형의 넓이가 되고
방향은 V와 W의 두 개의 벡터에 직교하는데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그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는 단위 벡터가 방향이고, 크기는 평행사변이 넓이가 되는 그 벡터가 바로 두 벡터의 외적입니다. 그럼 표준 틀에 의해서 이게 쉽게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벡터의 외적은 이중선형성이 있고 교대성이 있습니다. 이중선형성이 있고 교대성이 있었다는 것은 앞에서 행렬식에서도 이런 성질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중선형과 교대성을 이용해서 벡터의 외적을 저렇게 성분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 복잡한데 이제 행렬식을 이용해서 쓰면 두 벡터의 외적을 성분으로 이렇게 행렬식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등식도 성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 성분을 이렇게 나타내면 이제 성분으로 쉽게 알아볼 수가 있죠. 네, 수고하셨습니다.